월마트입니다. 미국 월마트. 미국 월마트에 왔는데 굉장히 한산해요. 굉장히 일단 넓은데 한산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저 자전거도 보이죠? 자전거도 보이고 저쪽에 가면 가전제품이 한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기는 굉장히 넓은데 물론 이게 이마트 전체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란다. 월마트 전체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토에서 월마트를 처음 와봤어요. 20대 초반에 월마트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그때 울산에 있었는데 그때 월마트를 자주 갔었어요. 제 있던 사무실하고 월마트하고 상당히 가까이 길 하나 건너면 월마트인 곳이라서 그때 월마트 가면은 그 앞에 푸드코트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미팅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말고 본토에서의 월마트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촌놈이죠. 촌놈. 지금이 처음이고 왔는데 오자마자 딱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울산에 언양이라는 곳을 아는 분들만 아실 건데 20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지냈던 30대 초반까지 지냈나? 지냈던 울산에서 행정구역상 울산이고 실제 울산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거기에 언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메가마트라고 있습니다. 메가마트가 옛날에 농심가가 지금 메가마트가 된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마트 옛날에 마그넷 그게 이제 메가마트가 됐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메가마트에 가면 그냥 한 층에 다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층에 이런 식으로 의복을 팔고 의복, 속옷 이런 옷을 팔고 이 베개도 팔아요. 똑같아. 베개도 팔고 가전제품 팔고 저기 쭉 가면 또 주방용품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파는데 저쪽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쭉 가전제품들이 쫙 있고 파는데 그 느낌이 똑같아요. 느낌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그 메가마트가 이런 레이아웃을 짤 때 이런 1층 단층짜리 기본형 월마트를 많이 포맷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마트에 있었던 사람이죠. 삼성 테스코 지금은 그냥 테스코죠. 네, 삼성이 매각을 했나?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들었다면 그것도 저도 잘못 들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삼성 테스코 거기에 있었어요. 삼성 테스코 있었고 삼성 테스코 중에서 평당 매출이 가장 높다는 경주 지점에서 일을 했었죠. 스탁이 뭐냐? 물류에서 일을 했었어요. 야, 이런 것도 있네. 다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다 있어요. 엽서인가? 엽서? 편지지 이런 거 같아요.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류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 평당 매출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 테스코 중에서 홈플러스 중에서 1위였고 1인당 객단가가 6만원 정도인 곳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년 전이죠. 14, 5년 전이고 되게 재밌게 일했던,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배운 것들이 있었죠. 거기서 일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내가 대학을 다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었던 곳이 그곳인데 일은 되게 재밌게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고 알바들 관리하는 일을 물류에서, 물론 까대기라고 불리우는 물류 까대기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되게 재밌게 일했고, 또 뭐든지 저는 일을 할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을 열심히 해요. 생긴 건 안 그래 보여도 되게 꾀부리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할 때 거기서 되게 재미를 느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지금까지는 그 직장을 다닐 때도 이거 내일처럼 했던 것 같아요. 내일처럼 하다 보니까 약간 건방져. 왜 이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일할 때도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내 매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홈플러스 내에 그 그로서리 그 먹는 매대에 먹는 거 고객한테 팔기 위해서 갖다 놓은 먹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먹는 거를 제 마음대로 갖다 먹었어요. 왜냐면은 하이 알로하 진짜 이게 난 내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을 진짜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기껏해야 알바 관리한 일이지만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딱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먹었어요. 왜? 이거 내 거니까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먹냐, 한 끼를 먹을 때 유동골뱅이 아세요? 유동골뱅이? 캔 유동골뱅이 그때 당시에 6,800 얼마 했어요. 지금 한 8,000원 정도 해요. 15년 된 거 보면 물가는 크게 많이 안 올랐는데 여튼 그때 6,000 몇백 원. 일반적으로 제 형편에 지금은 골뱅이 그냥 8,000원이든 만원이든 사다 놓고 밥 먹을 때 그냥 한 끼 반찬으로 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고가 안주죠. 고가 안주. 그런 고가 안주를 감히 밥 반찬 따위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죠. 다들 되게 자유스러워요. 못 먹어요. 그 되게 마음 먹고 안주로 먹는 그 유동 골뱅이 하나랑 새우탕 그 편의점에 파는 새우탕 있죠? 그 새우탕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먼저 유동 골뱅이를 물에 한번 헹궈서 새우탕 뜨거운 물에 넣고 새우탕 굴리고 새우탕 익었다 하면은 유동 골뱅이를 들이부어요. 이게 꽉 차요, 꽉 차. 그거 이제 맛있게 한 젓갈 먹다가 비엔나 렌즈에 돌린 거 하나. 햇반도 제가 잡곡밥을 지금은 좋아하지만 그때는 안 좋아했는데 잡곡밥이 더 비싸. 이게 비싼 걸 먹어야 돼. 일 열심히 일하니까 잡곡밥 렌즈에 데운 거, 비엔나 데운 거, 그리고 그때 당시 막 크래미 같은 게 나왔어요. 이제 맛살에서 고급화된 그 크래미 아시죠? 그게 이제 막 나오던 시절인데 그것도 내 돈으로 못 사 먹어. 고가요, 고가. 그거 이제 크래미 한 봉지 집어서 렌즈에 30초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우탕에 유동골뱅이 하나 들어간 거, 햇반, 잡곡밥, 줄줄이 비엔나 한 봉지 렌즈 돌린 거, 크래미 살짝 돌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끼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이 한번 불려갔어요. 와, 어떻게 한 끼에 10,000몇천 원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해서 보안팀이 불려가서 사유서 쓰고 내가 이거를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그래서 사유서 쓰고 전유백 사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이 얘기 왜 했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 재미있게 일했었고 많이 배웠고 또 무엇보다 그거 막 찌찌부리하던 대학교 공부를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디든 간에 학사학위는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생각은 있어서 그러니까 대학을 되게 제가 대학에 부침이 많았어요. 그 학교 생활에 부침이 많았어서 불쌍한 사람 부침이 많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를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도 언젠가 내가 이게 나이 들어서 후회할지 모르니까 학점은 따놓자 해서 어디든 편입할 수 있는 학점은 미리 따놓은 상태였어요. 2학년 학점까지는 은행제로 학점을 따놓은 상태고 언젠가 내가 편입을 한다 혹은 아니면 학사 학점을 다 따놓고 그레이데이션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바로 편입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2학년까지 학점을 따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학사학위에 있어야겠구나 해서 바로 그냥 대학으로 가게 됐던 어떤 계기가 됐던 그리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부터 시작했던 뭐 첫 사회생활 있죠. 신문 배달 동아일보 신문 배달 그 신문 배달원 11살 때부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내 사회생활의 어떤 그 시작 그 여정에서 뭐든 도움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이 알로하 뭐든 도움이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진짜 뭐 하나라도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 홈플러스 경험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저희가
그러니까 스탁에서 일했던 그 물류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매장 가서 MD도 했었어요. MD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더 다른데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 색깔이 왼쪽에 있는 게 더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검은색 우측편으로 놔두는 게 더 잘 팔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런 거 이제 바꿔보는 일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런 거를 진짜 내 어떤 잡으로 삼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나 MD나 이제 VMD라고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생각, 철학과 관련된 거지만 그 마트에서 일할 때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되게 깊게 했던 시절이긴 합니다. 20대 중반에. 빠른 걸 수도 있고 늦은 걸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때만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나름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제 기준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딱 스탠스를 세우고 나의 필로소피에 대한 스탠스가 명확하게 그때 세웠었어요. 그 라이프 앤 다이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 재미없는데 잠깐만 할게요. 이거 어차피 저에 대한 기록이니까. 수족관에 거기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온갖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로서리 식품에 대한 모든 게 다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뭐 이런 자동차 용품 뭐 다 있었어요. 이게 똑같이 다 있었는데 그 수족관이었습니다. 때는 수산 그로서리 앞에 수족관에, 그때 당시 제가 새벽 5시 출근이었나? 그 5시 출근할 때 있고, 뭐 10시 출근, 1시 출근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갔었는데, 그 5시 출근하면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오픈을 아무한테나 못 시켜요. 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일을 좀 빠리빠리 하고, 또 약간 또 리더십도 있고, 또 내 자랑 같네. 또 어느 정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상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간부들이 없는 상태에 나와서 오픈을 해야 돼. 그 매장이 그 몇천 평이잖아요. 그걸 오픈을 해야 되니까 조금 믿을만한 애 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오픈타임 많이 했어요. 5시 출근을 많이 했는데, 5시 출근하면 1시 퇴근하거든요. 8시간 근무니까. 근데 5시 출근한 날 보통 퇴근 시간이 7시였어요. 7시. 그래서 그때부터 뭐 12시간 일하는 거는 저한테 크게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항상 뭐 14시간, 16시간 일하는 걸 눈으로 보고 살아와서, 그렇게 자라와서 12시간 근무가 저는 사실 뭐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고 군대 가기 전에 알바했던 주유소에서도 역삼동 그 LG 타워 그 바로 옆에 직영 주유소였어요. 시그마6가 처음 나올 때 제가 또 전체 또 시그마6 전체 그 LG 주유소, 지금 GS 주유소죠. 근데 GS 주유소 전체에 그 서비스 이거 홍보 대사 촬영해가지고 비디오가 전국도 GS에 또 풀린 적이 있었죠. 또 자세하면 또 전유백이니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그마6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시그마6 가득 주유하겠습니다 하고, 자, 엔진오일 점검해주고, 워셔잉 넣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이거 서비스 아주 그때 촬영해가지고 전국에 뿌려졌었습니다. 근데 여튼 무슨 얘기 되었죠? 시그마6 주유소 알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는 거는 그때는 16시간씩 일했어요. 실제 근무표 16시간씩 제가 일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투적으로 일함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어디서 8시간 지키고 6시간 일하고만 이런 것만 했으면 지금처럼 뭐 16시간 일하고 18시간 일할 때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오픈을 했고, 오픈을 해서 내 자랑인데 오픈을 했고, 그래서 내가 오픈을 많이 했고 5시 출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죠? 핀트 놓쳤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잠깐만요. 거기 왜 했지? 잠깐만. 그래서 왜 했을까요? 16시간씩 일한 거를 왜 했을까? 그래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부터 한 몇 년간은 어디에 마트를 가면 레이아웃을 되게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 입구를 할 때 보통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매장 어떤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캐셔 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고 그 바로 다음부터 놓는 이 대의 위치가 몇 개가 세로고 몇 개가 가로고 어느 단계부터 또 이거를 엮고 사람을 어느 동선으로 빼고 신선을 어디에다 집어넣고 뭐 신선이 있다면 우유는 왼쪽에 뒀는지 요구르트를 우측에 뒀는지 이런 걸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진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동선이 달라지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유저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뭘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오로지 자기만의 선택으로 아는 경향들이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잘 체크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하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이 있을 때, 선택의 폭이 넓든 좁든 어떤 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선택은 이미 누군가가 또랑을 파놓은 거에 맞춰서 흘러 들어간 것 뿐이라는 거죠. 다만 내가 일로 빨려 들어갈 것이냐 혹은 요로 빨려 들어갈 것이냐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선택당한 거죠. 이렇게 쪼로록 흘려 들어간 거예요. 쪼로록 흘려 들어가서 쪼로록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선택했다 그러죠. 왜냐면 인간은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 선택한 거에 대한 명확한 합리화가 있어야 위험회피 성향이 사라지고, 그래야 내가 이 물건을 돈 주고 혹은 이 서비스를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경험을 했을 때 만족이 안 돼도 만족하는 것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합리화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걸 선택했다, 선택한 건 이유가 있고 이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되게 잘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마트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저희 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들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어떤 픽셀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 트래킹 소스 코드를 박아서 볼 수 있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체는 볼 수 있죠. 보고 있죠. 보고 앉아 있고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와서 뭘 받고 뭘 보다가 요 사람 요 지점에서 나갔고, 누구는 한 단계 더 가서 나갔고, 누구는 장바구니 담아서 나갔고, 누구는 결제하고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그 경로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이런 유저의 흐름, 이렇게 누군가 마케터 혹은 MD 혹은 VMD들이 만들어 놓은 요 플로우대로 따라가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재밌게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도 목격이 되는데, 물론 일본은 그 식품을 집을 때 집는 이 제품의 어떤 제품 자체의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도시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는 왜곡된 게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일본 가서 그 도시락 부분 해가지고 많이 살펴볼 때 되게 재밌는 동선들을 많이 봤었어요. 거기는 한국하고 좀 완전 다른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 일반 사람이 마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게 한국하고 다르다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 마트를 많이 봤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였던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실제 마트에서 그 실무에서 일해봤었고, 또 그거를 몇 년 동안은 계속 그게 연구하고 찾아봤던 사람으로서 일본 딱 가면 뭔가 좀 다르다, 여기는 그냥 관념이 다르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집는 제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에 가서는 그 플로우대로 가는 걸 모르겠더라.
일본에서는 모르겠더라. 근데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플로우대로 보이는데, 그 플로우대로 보이던 어떤 그 원천적인 그 본질 소스가 월마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월마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그 이마트는 모르겠어요.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처음에 한국에 매장을 깔 때 포맷으로 삼았던 게 월마트가 아닐까, 일본의 마트가 아니라 미국의 마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나이가 드니까 아 잠깐만,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 짭조름한 치즈 맛이 살짝 나면서 짜기는 되게 짠데, 이래서 살살 녹기도 하고 씹으면 또 아삭아삭 풀어지기도 하고 꽤 맛이 있습니다. 저 술안주로 먹으면 꽤 괜찮은데, 맥주 안주죠. 근데 그 옛날에는 마트 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설레고 막 그랬었는데, 먹을 거 사고 싶어서 엄청나게 설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제 배는 그대로예요. 제 배가 나와 있는 건 그대로인데 식탐은 줄었어요. 식탐은 줄어서 뭐가 그렇게 옛날같이 설레고 그러진 않네요. 옛날같이 설레고 그랬으면 마트 와서 이렇게 컨텐츠 찍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벌써 20분 찍었는데 이런 얘기 못하고 바로바로 찍어요. 옛날에 이거 얼마 좋아했는데, 이런 거 아세요? 잠깐만. 이거 사람 먹는 게 아닌가 보다. 개 먹는 거, 개 사진 있는 거 보니까 개가 먹는 건가 보네요. 자, 개사료. 자, 어지간한 사람보다 팔자가 좋을 개일 확률이 큽니다. 이게 10달러인데 하와이 주세 4.7%까지 계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게 이제 개 간식인데, 그램 수는 794g. 794g이 14,000원이니까 이거 뭐 저희 어렸을 때 삼겹살 사 먹던 거보다 비싼 거죠. 저게 연금 매장에선 한 근에 1,800원 했던 시절이 있는데, 와, 여기 다 강아지 코너네요. 강아지 코너. 우리 효돌이 잘 있나 모르겠네. 효돌이 안녕. 효돌이 못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요. 효돌이 이런 거 하나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디 오가능인가요? 22.8달러에 하와이 주세 4.7% 합치면, 자, 얼추 잡아도 26,000원. 26,000원. 좀 약간 고가 같기도 하고요. 고가. 효돌이는 한 번에 한 3개 정도 먹을 거니까 한 이틀치 식량 정도 되겠죠. 이틀치 식량. 근데 진짜 식탐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어요. 근데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식탐이 줄었으면 원래 배도 들어가야 되는데 배는 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배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운동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운동을 물론 10년째. 꼴뚜기 보세요. 이게 한때 빠지면 또 이렇게 쑥 빠져요. 쑥 빠져서 코살도 좀 빠지고, 그럼 코도 좀 이렇게 높아 보이고, 턱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외모에 대한 것보다 건강에 대한 거, 이게 체내 중성지방 이런 걸 좀 없애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 차원에서. 저도 이제 곧 40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되게 막연하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올라왔던 것들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상황들도 있고, 그 사업에서 잘못된 판단은, 한 번에 잘못된 판단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큰 규모의 회사도 한 번씩 그냥 없어질 수가 있대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몇천억 매출 올리는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1,000억짜리 회사가 단기간에 없어지는 거는 부지기수다. 그래서 저는 진짜 되물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형님? 그게 아무리 그래도 1,000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없어지는 것까지 가는, 휘청하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네가 아직 못 봐서 그렇다. 할 말이 없죠. 난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뭐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가 그냥 말로 그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냥 1,000억이 아니라 그 밑에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너의 잘못된 판단, 이게 회사와 관련된 판단이든 혹은 그 외에 그 외적의 다른 투자와 관련된 거든 뭐든 혹은 뭐 다른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소스, 집중했던 그런 부분이든 그게 잘못됐을 때 휘청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또 이게 왜였지? 그래, 골로 가는데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쭉 하고 오다 보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대가 이러하니 이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준비해서 어떤 딱 시장에 딱 먹힐 만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나마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제 아주 유치하게 표현한 V커머스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아볼 만한 그런 플랫폼에 이제 컨텐츠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SNS에 이렇게 뿌리면서 계속 이제 확산과 각인을 시켜가면서 그 사람들이 내 제품 혹은 내 브랜드를 검색하게 만들고, 검색하게 되면 뭐예요? 다 제품이 깔려 있죠. 그걸 구매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선동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되는 의견을 16번을 연속으로 집중해서 아주 자신의 찬 어조로 이게 쑤시고 들어가다 보면, 방송에서 쑤시다니, 되게 이제 그러니까 딱 깊게 들어가다 보면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6번을 연속으로 듣게 되면 자기 이 사고체계에 교란이 생겨서 저게 진실인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SNS 이렇게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정치에서 SNS 활용하는 거 제가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쪽에서 그걸 잘하고 있죠. 제가 이런 거는 아주 사석이 아니면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이 정치 얘기는 이제 방송에서는 피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이걸 마케팅과 브랜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한 4번을 연속해서 보면 각인이 되는 거죠. 7번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 물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은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주제를 이제 연속해서 7번 봤을 때 내가 하면서 이런 어떤 이 마음의 동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 뭘 하냐?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으면 쭉 검색량은 쭉 올라가고 쭉 매출도 쭉 올라가고, 요거를 제가 좀 잘하니까 지난 몇 년간 요것만 연구하고, 물론 딴 데 이게 한눈 판 적 있어. 한눈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눈 팔기도 했었고 이제 두 눈도 팔기도 했었다가 지금 이제 정신이 이제 똑바로 차리고 이제 앞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쭉 알리고 검색 쭉 했을 때 쭉 콘텐츠 이제 SNS, V커머스 축축축 하면 이제 매출이 이렇게 축축축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제가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어 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흐름들이 보이고,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신감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두렵고 한 번씩 힘들고 어렵고, 일부 회사를 매각하기도 해봤었는데 다 매각해버리고 어디다 좀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쉴 수는 없겠지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편하게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또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명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이세요? 요 분 보이세요? 요 분 보이세요? 요 분과 요 분. 자, 지금 뭐냐면은 저거. 자, 자율 계산대. 여기에요. 자율 계산대. 요거. 직접 자기가 산 물건을 직접 얹어놓고 바코드 찍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여기 지금 저 캐셔 비어 있고, 자,
여기 캐셔, 자 이게 여기 그물 쳐져 있고, 여기 캐셔 여기 그물 쳐져 있죠. 캐셔 그물 쳐져 있다. 무슨 소리냐? 자, 일자리 뺏기는 소리입니다. 일자리 뺏기는, 기계한테 일자리가 뺏기는 소리인 거죠. 이미 저렇게 여기 몇 개의 다이를 제외하고는 계산대가 다 저거 셀프 체크대로 바뀌었어요. 셀프 체크대로 바뀌고, 굉장한 대용량이거나 혹은 내가 저 셀프 체크대가 익숙하지 않은 그 노인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저기 가면은 캐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직은 몇 분 계시지만, 자 봐봐요. 아까 콘텐츠에 없었던 셀프 체크대부터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시죠. 셀프 체크대로 다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단 여기 셀프 체크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한 분이서 다 돌아가면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한 명이 대체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저 한 명도 언젠가는 대체가 되겠죠. 뭘로? 전광판 같은 AI 로봇으로, 이제 AI 화면으로 대체가 되겠죠. 실제 그 한국에서도 인천공항 갈 때 뭐 1터미널 갈 때도 있고 2터미널 갈 때도 있는데, 2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그 오토 수화물이죠. 다 내가 짐을 보내는데 다 기계가 문 열리면 여권 찍고 뭐 찍고 기계 놓고 뭐 이게 테이프 나오면 내가 이게 또 불러서 붙이고 이거 하는 거죠. 일자리 없어지는 소리는 사실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해도 요번에 뭐 발표했죠? 아마존 직원 24,000명 감원 정책을 낸 게 아니라, 감원은 감원인데, 감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잘라내는 건데, 이제 그거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직업 훈련.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뭐 CS 업무 배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직에 대한 거를 준비하는데, 그거를 그 아마존에서 지금 직원 1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24,000명 갑자기 잘라내면 이 사회적인 그 불안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충당하던 그 일자리, 그 내 가족들이 어떤 생계가 책임지던 그 일자리에서 한순간 없어지면, 쉽게 말하면 들어오던 월급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만 하더라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출근 안 하는 건 좋을 수 있겠지만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끔찍하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물류창고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다 기계가 일하니까 이번에 24,000명에 대한 그 감원에 앞서서 그 재직업 훈련을 아마존 본사에서 시켜주고, 이게 1년인가 한다 그러던데, 1년 후엔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일자리 없어지는 소리인 거고, 여기에 되게 무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시대가 세상을 뒤바꿀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저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AI겠죠. AI. 이것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이제 우리 라이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올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요런 일자리가 되겠죠. AI가 대체하게 될 이런 일자리, 공장의 일자리라든지, 그 은행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앱으로 하고 있고, 그 어느 순간부터 다 앱으로 하지 않나요? 모바일 뱅킹 하지 않나요? 뭐 아주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거나 뭘 할 때 이제 대면을 하지,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한단 말이죠. 시대가 바뀌고 있고, 실제 그래서 대한민국 1위 은행인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지점수를 줄이고 있죠. 지점수를 줄이고 있고,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정부한테 불려가서 욕먹으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공채 뭐 발표하고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시대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시대가 되게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죠.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TV, 가전제품들. 시대는 진짜 무섭게 흘러갈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되겠냐 하면은 뭐든 준비해야 되겠죠. 예, 방송이니까, 컨텐츠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저의 어떤 정신체계 혹은 저의 그 철학체계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맞물린 얘기는, 저의 의견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러이러한 팩트 혹은 이러이러한 흐름은 설명드려도 여기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자, 이쯤 할까요? 지금 벌써 34분 59초 35분을 찍었습니다. 재밌었나봐요. 보통 20분 정도 촬영을 하는데 70%를 오버했죠. 70%를 오버했기 때문에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만약 이걸 듣고 계셨다면 이거는 약간 바보 아니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아니면 팬 아니면 그냥 켜놓고 다른 거 켜놓고 다른 거 구독 받는 거 켜놓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게 나왔는데 지금 딴 거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빨래를 하고 있거나 혹은 잠들었거나 이어폰 꽂고 하다가 뭐 이렇게 나온 케이스. 만약에 저를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켜봐 주셨다면 진짜 이게 팬인 거죠. 여러분들은 저의 팬. You are my fan. You are my fan.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곳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마트에서 기왕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요거 알로아예요. 알로아. 중국에 가면 리우 6이란 뜻이고 뭐 이게 보통 이게 전화 초등학생들 전화 받는 거 흉내를 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받고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받는다던데.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와, 이거 뭐지? 전화 받는 흉내 내라니까 이렇게 한대요. 어쨌든 이게 여기서는 알로아, 중국에서는 리우, 여기서 알로아. 바이바이. 땡큐. I love you.